강남의 번화한 거리, 고급 상점과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이 햇빛을 반사하는 곳에서 67세의 전태식 씨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 낡은 두부 장수의 손수레는 길에 깔린 자갈을 지나가며 그의 인생의 무거운 숨결처럼 규칙적인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 어깨가 다른 겨울 코트, 다른 신발, 그리고 색이 바랜 울로 된 목도리를 헐겁게 두른 전 씨는 마치 유행을 따라 입은 사람들 속에서 낯선 존재처럼 보인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자 그는 목도리를 살짝 당기며 그가 떨리는 손을 쥐고 있는 것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가슴 속 깊은 곳에 담겨 있는 고통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지나가며 차가운 눈길을 던지더니 전 씨의 존재가 불편한 것처럼 돌아섰다. 멋진 외투를 입은 젊은 커플은 속삭이며 그들의 목소리가 전 씨에게 들릴 정도로 작게 말했다. 저 사람 다른 곳에 가면 안 될까? 이 동네가 너무 추해 보이잖아. 전 씨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수레를 밀어 나갔다. 거리의 한 구석에서 작은 소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전 씨를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저 사람 뭐 팔아요? 어머니는 잠깐 쳐다보며 이마를 찌푸리며 대답했다. 두부인데 정말 더러워 보여. 가까이 가지 마. 전 씨는 그 말을 정확히 들었지만 두부 위에 천을 살며시 고쳐서 덮었다. 그의 눈에는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여전히 굳건한 의지가 빛났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일만 할 수 있다면 누구도 내 희망을 빼앗을 수 없을 거야. 거리에 얼어붙은 냉담함 속에서 버려졌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삶의 고통을 이겨내고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길들이 여전히 있을 것임을 믿고 있었다. 전 씨는 큰 저택 앞에 멈춰 섰다. 철제문은 높고 반짝이는 칠이 되어 있으며 그 뒤에는 꽃으로 가득한 정원과 현대적인 유럽 스타일의 집이 있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들어 돌 기둥에 달린 작은 초인종을 바라보았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손을 뻗어 3번 가볍게 두드렸다. 안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누구세요? 전 씨는 더 크게 말하려 했었다. 그의 목소리는 굵고 신 듯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부를 팝니다. 제 두부는 제가 직접 만든 거라 매우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여사님,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중년의 여성이 걸어 나왔다. 그 여성은 한수진, 그 저택의 주인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정교하게 화장되어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이 전 씨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 시선은 감출 수 없는 경멸을 담고 있었다. 두부를 판다고? 한수진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눈썹을 조금 치켜 올렸다. 저기, 당신 좀 봐요. 이런 모습으로 제 집 앞에 서다니 여기가 어디인지 몰라요. 전 씨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여사님, 제 모습이 단정하지 못한 걸 압니다만 제 두부는 정말 깨끗하고 맛있어요. 조금만 사주실 수 없겠어요. 그녀는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다. 더 이상 여기 서 있지 마세요. 늙은이. 그 낡은 차를 끌고 지금 당장 떠나세요. 내가 경비를 부를 테니. 한수진의 목소리는 고음으로 권위 있게 말했다. 집 안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며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다. 엄마, 저 사진 찍을게요. 우리 집 앞에 두부 파는 늙은이가 있어요. 진짜 웃겨요. 전 씨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떨어진 낡은 수건을 집어들어 손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의 모습은 더욱 작아 보였다. 그는 고개를 들고 한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고 오히려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럼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그는 등을 돌려 낡은 차를 끌고 거리를 끝으로 향해 걸어갔다. 바퀴가 차가운 돌길을 지나며 끽끽 소리를 냈다. 차 안의 두부가 살짝 흔들리며 마치 그의 슬픔을 함께하는 듯했다. 뒤에서는 웃음소리와 비웃음이 계속 들려왔고 그것은 서울 겨울의 차가운 바람 속으로 섞여 사라졌다. 길 모퉁이에서 그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가늘고 여윈 손이 무릎을 가볍게 쓸며 고통을 달래려 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근처에서 몇 명의 젊은이들이 떠들며 대화하고 있었다. 그들이 전 씨를 보고 한 명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저기, 저 늙은이 두부 파는 거 봐. 저 낡은 차가 동네를 다 망쳐놨네. 다른 한 사람이 웃으며 답했다. 내가 재밌게 해줄게. 그가 전 씨에게 다가가서 일부러 차의 바퀴를 살짝 찼다.
차가 흔들리며 두부 몇 개가 땅에 굴러떨어졌다. 조심해요. 비웃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 떨어뜨리면 오늘 하루 다 못 팔아요. 전 씨는 떨어진 두부를 주웠다. 그의 손은 차가운 날씨에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비우던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눈을 낮추고 오직 차를 다시 정리하는 데만 집중했다. 그의 침묵은 그 젊은이들을 더욱 자극한 듯했다. 한 사람이 크게 말했다. 늙은이, 가난하면 이런 곳에 오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방해하지 마요. 그 말은 전 씨의 마음을 깊이 찔렀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차를 밀며 그 모퉁이를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그가 짊어진 슬픔과 피로가 하나하나 쌓여 있었다. 오래된 두부차는 전 씨의 천천히 걷는 발걸음에 맞춰 삐걱거리며 움직였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작은 눈송이들이 그의 낡은 외투에 붙었다. 서울의 거리는 점점 사람들이 적어졌고 가게 간판에서 반짝이는 불빛만이 어두운 밤을 비쳤다. 그는 한 거리 모퉁이에 멈춰 공공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하얗게 내리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그의 마음속에는 옛날 기억들이 영화 필름처럼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한때 유명한 식품회사의 사장이었을 때를 기억했다. 그때 사람들은 그를 두부왕이라고 불렀다. 그가 만든 청정하고 고품질이 제품들 덕분이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박민재의 거친 웃음소리가 그의 기억 속에 울려 퍼졌다. 전 씨, 우리 제국을 만들고 있는 거 몰라. 조금만 더 자금을 투자하면 전국적으로 확장할 수 있어. 전 씨는 박민재를 형제처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바로 그의 인생 비극의 시작이었다. 대규모 투자에서 박민재는 몰래 회사 자산을 자신에게 넘기기 위한 서류에 서명하고 전 씨에게는 거대한 빚만 남았다. 그 진실을 알았을 때 이미 너무 늦었다. 회사는 파산하고 집과 재산은 압류당했다. 그의 아내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떠났고 실망감만을 남겼다. 가장 아픈 건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것이라. 똑똑한 아이였지만 가난에 시달리던 가족은 폐렴을 이겨내지 못했다. 전 씨의 얼굴에 길게 흐른 눈물은 차가운 눈과 섞였다. 그는 손으로 재빨리 닦아내며 과거의 아픔을 감추려 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뒤를 돌아본 그는 약 10살 정도의 소년을 보았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손에 따뜻한 빵 봉지를 들고 있었다. 소년의 밝은 눈이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전 씨는 미소 지으며 평온을 가장하려 했다. 할아버지 추우시죠? 여기 따뜻한 빵 있어요. 드세요. 소년은 빵 봉지를 전 씨에게 내밀었다. 전 씨는 잠시 망설였다. 괜찮아요. 내가 준 걸 받을 수 없어. 하지만 엄마가 말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한다고. 소년은 순수한 얼굴로 말했다. 전 씨는 그 순수함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빵 봉지를 받아들며 고마움을 전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소년은 환하게 웃으며 돌아갔고 전 씨는 따뜻한 빵을 손에 쥔 채로 그를 보았다. 눈은 더 많이 내렸지만 전 씨는 여전히 앉아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서울 거리에서 두부차를 밀던 첫날을 기억했다. 어느 날 아침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전에 그의 직원이 그를 알아보았다. 그 직원은 놀라운 표정으로 물었다. 전 사장님. 진짜 사장님 맞으세요? 이렇게 된 거죠. 전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인생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 나는 그저 계속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다. 그 직원은 말없이 서 있었고 전 씨가 뒤돌아 두부차를 밀고 가자 그를 보며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현실로 돌아온 전 씨는 그 앞에 놓인 낡은 두부차를 바라보았다. 그는 알았다. 비록 인생이 고통스러워도 그가 잃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자존심과 선함. 일어선 그는 두부를 덮고 있는 천을 고쳐 묶은 뒤 눈 내리는 밤거리를 계속 밀어갔다. 거리는 이제 텅 비어 있었고 골목마다 황금빛 불빛만이 흐릿하게 비쳤다. 어느 밤 시장 근처에 다다른 그는 멈췄다. 근처에서 물고기를 파는 한 여자가 그에게 말했다. 전 씨, 오늘은 장사가 잘 됐나요? 전 씨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렇게 많이 팔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당신은요? 여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요즘 시장도 불경기라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계속 노력해야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들의 공감 속에서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각자가 자기만의 짐을 지고 싸우고 있다는 걸 서로 잘 알고 있었다. 시장을 떠나며 전 씨는 눈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과거가 아무리 잔혹했어도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계속 있어야 한다. 서울의 거리를 하루 종일 돌아다닌 전태식 씨는 작은 공원 구석에 멈춰 섰습니다. 이미 밤이 깊었고 눈은 점점 더 쌓이며 주변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길가의 노란 가로등 불빛은 그가 타고 있는 낡은 두부 가게와 그의 요소한 모습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전 씨는 벤치에 앉아 가늘고 마른 손으로 털실 목도리를 움켜잡고 사르르는 추위를 피하려 애썼습니다. 그가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뒤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태식, 너 맞지? 전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눈을 크게 뜨며 걸어오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예전 그와 함께 식품회사를 창립했던 친구 박민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 씨는 멋진 정장을 입고 밝은 표정으로 전 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민재, 전태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내가 맞아. 응, 나야. 박민재 씨는 가까이 다가오며 놀랍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전 씨는 고개를 숙이고 눈에 숨겨진 부끄러움을 감추려 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두부 장사일 뿐이야. 인생은 변했고 나는 내가 가졌던 것들을 지키지 못했어. 박민재 씨는 잠시 침묵하며 전 씨 옆에 있는 낡은 두부 차량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초의 생각 후 그는 전 씨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 나는 내가 어떻게 됐는지 들었어. 정말 안타까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어. 너는 나에게 항상 영감을 준 사람이었고 내가 항상 존경했던 사람이었어. 전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눈에 슬픔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만 말해. 나는 그냥 실패한 사람일 뿐이야. 가족도, 회사도, 명예도 다 잃었어. 박민재 씨는 전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확고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전사야. 인생은 잔인할 수 있지만 나는 내 안에 다시 일어설 힘이 남아있다고 믿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옛날의 추억부터 전 씨의 힘겨운 날들까지 박 씨는 귀 기울여 듣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전 씨가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박 씨는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파트너를 찾고 있어. 그건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들을 바탕으로 한 청정식품 회사야. 나는 경험과 결단력을 가진 사람, 바로 너가 필요해. 다시 한번 해볼 생각 없어? 전 씨는 놀라며 망설이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민재, 너는 내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알잖아. 나는 나이가 많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더 이상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박민재 씨는 전 씨의 손을 잡고 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가진 게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건 결단력 있게 나에게 불가능이라는 말을 가르쳐준 내 친구야. 이걸 생각해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봐. 그날 밤 전 씨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씨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부차 옆에 앉아 마른 손으로 남은 두부 조각을 만지며 흐려진 눈빛으로 현재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선반에 놓인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진호야, 내가 살아있다면 아빠가 다시 해보라고 할 거지. 그 말은 전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절대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하지만 박 씨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자신에게 과연 그 힘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추자 전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늙은 남자의 모습이 비쳤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유지가 반짝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시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절대 알지 못할 거야.
그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목에 목도리를 꽉 묶었습니다. 여러 해 만에 그는 익숙한 두부 차를 밀지 않고 방을 떠났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박 씨를 만난 전 씨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많이 생각했어. 다시 해보려고 해. 민재.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박민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믿음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이제 시작하자, 전태식.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처음 박 대표님과 다시 일을 시작한 첫날, 전태식 씨는 현재의 자신과 이전의 자신 사이에서 확연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오래된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 들어서자 전태식 씨는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무실은 간단하지만 깔끔했으며 그곳의 근무 분위기는 그에게 친숙한 느낌을 주었고 마치 처음 창업을 시작했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박 대표님의 팀과의 첫 회의는 작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태식 씨가 들어가자 방 안에 있는 젊은 직원들은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 대표님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서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전태식 씨입니다. 제가 매우 존경하고 신뢰하는 분이죠.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의 경험과 비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한 젊은 남자, 아마 팀장인 듯한 사람이 예에 바르게 말했지만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태식 씨,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전 씨께서 오랜 시간 동안 식품업계를 떠나셨다고 하던데 지금도 따라잡을 수 있을지 확신하시나요? 그 질문은 전태식 씨에게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차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방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업계를 떠났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과 변화하려는 결단이 가치를 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에게 그 기회를 주세요. 회의실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대표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전태식 씨는 진심 어린 지지를 느꼈고 그것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어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전태식 씨는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집중력과 결단력을 되찾으며 일을 몰두했습니다. 박 대표님은 그에게 사업 전략과 새로운 제품 개발 계획에 관한 자료를 맡겼습니다. 수많은 글자와 숫자가 가득한 자료는 전태식 씨를 처음에는 압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전태식 씨는 작은 방 안에 앉아 박 대표님이 선물한 오래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힘든 일을 겪으며 굳어진 상태였지만 여전히 펜을 들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기록했습니다. 희미한 노란빛 조명이 그의 늙은 얼굴에 비추었지만 그의 눈에는 신뢰와 희망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전태식 씨가 자료를 읽고 있을 때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박 대표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씨,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나요? 저는 어떤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민재 씨, 이것이 제가 당신이 저를 믿고 선택한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태식 씨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말했습니다. 전 씨, 저는 한순간도 당신을 의심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알겠죠? 전태식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셋째 주에는 큰 도전이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파트너와의 회의에서 전태식 씨는 새로운 청정식품 제품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 전태식 씨는 손바닥이 땀으로 흠뻑 젖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발표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시작하자 몇몇 사람들의 눈빛에서 의심을 느꼈지만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천히, 명확하게 각 단어마다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성공하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은 진정성과 품질이 모든 제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단지 몸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면
우리는 단지 이익을 넘어서 자랑스러운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배우고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 대표님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아는 전태식 씨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회의 후 전태식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그는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나온 길과 앞에 놓인 어려운 길을 돌아보며 강한 신념이 가슴속에 일렁였습니다. 내가 계속 노력하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 길거리의 불빛이 점차 꺼져가는 밤, 그는 작은 책상에 앉아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고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이와 과거의 상처가 그를 무겁게 만들었지만 전태식 씨는 여전히 굳건히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은 것들을 넘어서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태식 씨의 끊임없는 노력은 결국 보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박민재 씨와 공동 창립한 청정식품 생산 프로젝트는 초기의 어려운 단계를 지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 제품들, 청정두부부터 다른 가공식품들까지 높은 품질과 정직한 경영 철학 덕분에 시장에서 빠르게 사랑받았습니다. 어느 초겨울 아침, 전 씨는 서울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그가 생각지도 못한 날이었습니다. 그가 함께 만들어 온 청정식품 브랜드의 제품 출시와 브랜드 소개 행사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은 활기차고 불빛은 눈부시며 수백 명의 고급스러운 복장을 한 손님들이 서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전 씨가 들어서자 박 씨가 준비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다소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광택이 나는 낡은 가죽 구두를 신고 있지만 그 구두 속에는 한때 차가운 거리에서 두부차를 밀던 사람의 발걸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다가와서 격려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 씨,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충분합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명이 부드러워지자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청정식품 프로젝트의 감동적인 여정에 대해 소개되었습니다. 그 후 박 씨가 무대에 올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는 제 파트너이자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신 분입니다. 그 분은 바로 전태식 씨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무대 옆 문이 열리며 전 씨를 향해 모였습니다. 전 씨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걸음걸이로 무대 위로 올라갔고 자신감 있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가 입은 세련된 정장은 그의 얼굴에 남아있는 시간의 흔적을 감출 수 없었지만 그 흔적들 덕분에 그는 많은 경험을 가진 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전 씨는 고개를 숙여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태식입니다. 아마 이 방에 있는 몇몇 분들은 저를 모를 수도 있지만 서울 거리를 걸으며 낡은 두부차를 밀고 있는 저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고 몇몇 사람들은 그 익숙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의 인생은 지금과 매우 달랐습니다. 저는 한때 성공했지만 그 후 실패했습니다. 회사를 잃고 가족도 잃었으며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 생각될 때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걸어가면 좋은 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전 씨의 말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그 박수는 점점 커져가며 마치 파도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줄에 앉은 한수진 씨는 놀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무대에서 전 씨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회의실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녀가 한때 무시했던 두부 장사 남자라는 사실이. 그녀 옆에 앉은 딸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어제 만났던 사람 아닌가요? 한수진 씨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부끄러움도 느껴졌습니다. 연설 후 행사가 마무리되었고 손님들이 일어나 서로 축하하며 대화했습니다. 전 씨는 무대에서 내려와 몇몇 사람들과 악수하며
항상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한수진 씨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전 씨는 돌아서며 그녀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말은 꾸짖는 것이 아니라 차분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론입니다. 한수진 씨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저는 전 씨께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 씨에게 했던 말은 정말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외모만 보고 전 씨를 평가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전 씨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한수진 씨의 눈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전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군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에서 배우며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끝났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회의실을 떠나며 조용한 공간을 남겼다. 부드러운 황금빛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전태식 씨는 여전히 회의실 한 구석에 서서 주변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이나 자기만족이 없었고 그저 폭풍우처럼 거친 날들을 지나고 난 뒤에 평온한 미소만이 떠올랐다. 멀리서 한수진 씨가 천천히 전태식 씨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딘가 주저하고 후회하는 마음에 눌린 듯 느리게 움직였다. 그녀는 행사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자신과 싸워왔고 이제 회의실에 몇 명만 남은 이 순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가까워지자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억제된 감정으로 묻혀 있었다. 전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태식 씨는 그녀를 보고 약간 놀란 듯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는 그녀가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는 행동이었다. 저 전 씨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전 씨에게 한 행동들, 정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 말들, 그 경멸의 눈빛, 저는 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제 자신이 얼마나 얕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전태식 씨는 잠시 침묵하며 그의 나이 많은 눈에는 따뜻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한수진 씨의 말과 당황한 표정을 통해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몇 초 후 그는 조용히 답했다. 모든 사람에게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깨닫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의 말은 한수진 씨의 가슴 속에 큰 짐을 덜어준 듯 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는 떨리며 끊어졌다. 전 씨, 정말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저는 전 씨를 한 번도 존경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큰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한수진 씨의 딸은 예전에 전태식 씨를 비웃었던 그 여학생은 조용히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고 품격 있는 전태식 씨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어머니 옆에 서서 전태식 씨에게 고개를 숙였다. 전 씨, 저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고 미성숙했어요. 제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전태식 씨는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그날 그녀가 비웃던 웃음을 기억했지만 지금 그녀는 후회 어린 얼굴로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젊음은 때로 생각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배워가는 여정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은 누구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전태식 씨의 말은 그녀가 평생 기억할 교훈이 되었다. 한수진 씨와 딸이 떠날 때 그들은 전태식 씨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한수진 씨는 딸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회의실에 몇 명만 남았을 때 한 젊은 기자가 전태식 씨에게 다가왔다. 마이크를 들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전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 씨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셨나요? 전태식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눈빛이 부드럽게 변하며 해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저를 도와준 것은 무엇이었냐고요? 아마도 모든 고난에는 그만의 의미가 있다는 믿음이었을 겁니다. 인생은 매우 잔인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자존심과 친절은 잃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열심히 기록했다. 전태식 씨는 감동적으로 말을 이어갔다. 저는 모든 사람 안에 잠재된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그 힘을 발견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친절하게 사십시오. 그 마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명들이 서서히 꺼져가는 회의실에서 전태식 씨는 겨울밤의 고요함 속에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땅 위에 남아 길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의 끝을 맞이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래된 보조차는 옆에 있지 않았지만 그 이미지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존재하며 힘든 날들을 함께한 충실한 동반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하숙방에 도착한 그는 두꺼운 코트를 벗고 작업 테이블 옆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황금빛 불빛이 벽을 비추며 방을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채웠습니다. 오래된 보조차는 여전히 방 한 구석에 놓여 있었고 오늘 하루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듯 조용히 있었습니다. 전 씨는 차를 바라보며 손끝으로 나무 프레임에 마모된 부분을 가볍게 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모차가 아니었으며 그가 지친 세월 속에서 끝없이 쌓아온 증거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기억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조롱의 말, 예전의 한 씨의 냉소적인 눈빛, 그리고 오늘 회의장에서 울려 퍼진 박수 소리. 갑자기 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박민재 씨였습니다. 전 씨, 파트너들로부터 정말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규모를 확장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씨는 잠시 침묵하며 오래된 보조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 씨, 제가 계속해야 할까요? 어쩌면 모든 것을 지나고 나면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전 씨, 당신은 여기까지 오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 길을 계속 갈지 멈출지는 전 씨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세요. 저는 전 씨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화를 끊고 전 씨는 다시 한번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 작은 눈송이들이 하나씩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길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뛰어들어 더 큰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면 조용히 쉬며 더 이상 직업의 압박에서 벗어나 편안한 삶을 찾는 것. 그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이제까지 삶에서 많은 역경을 겪어왔는데 지금은 평온을 선택해야 할 때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더 발휘할 기회를 찾아 나아가야 할 때일까? 현재의 삶과 연결지어. 전태식 씨의 이야기는 끈기와 친절, 역경을 이겨내는 유지의 가치에 대해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더 물질과 성공에 휘둘리면서 우리는 기본적인 인간적인 가치를 잊기 쉽습니다. 거리에서 들리는 비웃음과 냉소적인 시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은 종종 각자의 무심함과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전 씨의 이야기는 역경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립해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면의 잠재력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사람은 선택의 자유를 가집니다.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자신을 넘어서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전의 여정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평온을 찾아 멈출 것인가? 관객에게 묻습니다. 전태식 씨라면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어려운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 평온한 삶을 선택할 것이다. 어떤 선택이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그 답은 오직 여러분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하게 살고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